어제 길을 물고 죽은 나그네가 오늘 이 길을 보면 얼마나 애틋해할지. 나그네는 언제나 길을 물고 죽는다고 했는데 오늘도 길 위에서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살아간다는 건 늘 길 위에서 길을 두리번거리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 라오스는 안전한가? 이따금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받는 안보와 흡사한 질문인데 뭐가 안전하고 뭐가 불안한지 알면서도 슬쩍 되물으면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데 라오스는 과연 안전한가? 그리고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이 라오스로 이동했다고 하던데 정말 괜찮은가? 그런 유형의 질문이죠. 그런 걱정의 안부를 들으면 슬쩍 웃으면서 지금 길 위에 서 있는데 전쟁은 어디서 하는지 보이지도 않고 범죄 조직은 꼬랑지를 내리고 강을 건너가고 있네.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하고 말지요.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니라 접경 지역에서 국지전을 벌이고 있지만 약간의 영토 분쟁으로 일어난 건데 이건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고 인구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국가 경제력으로 보나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 상황에서 태국 국민들은 천하태평 연일 술을 마시고 춤까지 추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경도 쓰지 않거든요. 안 봐도 결과는 자명하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학교 울타리 뒤에서 싸우는 거나 별로 다를 바가 없지요. 당연히 태국이 고등학생에 해당하겠지요. 꿀밤 한 대 툭 때려놓고 초등학생이 꼬나보면 또 꿀밤 한 대를 툭 때리는 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한 나라의 군사력에서 전투기가 한 대 없는지. 캄보디아 군에는 전투기라고는 단 한 대도 없는데 태국의 최첨단 전투기가 위협적으로 영공을 침범하면 고작해야 대공포. 그런 전쟁 박물관이나 있어야 할 대공포는 조준해라는 시간에 태국의 마하속도로 날아다니는 최첨단 F-16은 목표물인 군사시설에 살짝 한 방을 놓고 사라진 다음이죠. 캄보디아에 있어야 참말로 죽을 맛이겠지요. 캄보디아 범죄 조직 납치로 그게 세계 여론의 질타 속에서 지금 캄보디아를 찾는 여행객이 거의 제로인 실정인데 그러면 캄보디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태국은 누구보다 잘 알지요. 영토라고 해야 조그만 사원 있는 4.5km². 그러니까 한국의 어지간한 동네보다 작은 영토로 인한 분쟁인데 그게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청량과 우리말로 하면 지적도가 잘못 그려진 바람에 끊임없이 시위와 갈등이 있었고 국제재판까지 붙은 적이 있는데 그런 갈등이 또 도졌다고 생각하면 간단한데 두 나라 총리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면서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말로 하자면 아재요. 삼촌이라고 불렀던 게 보도가 되면서 국민의 자존심을 살짝 긁어버린 거지요. 그렇게 붙은 신경전이니 그 불똥이 라오스까지 튈리는 만무고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들 라오스로 갔다느니 베트남으로 갔다느니 말들이 많은데 그런 범죄 조직이야 제 아지트에서 뭉쳐있을 때 독버섯처럼 자라서 폭력성을 띠는 것이지 뿔뿔이 흩어지면 설이 맞은 버섯처럼 흠으로 녹아버리게 되는데 설령 라오스로 왔다 손치더라도 중국 국경이나 미얀마 국경에 있는 개폐적이고 사행성을 띤 범죄 조직이 서식하기 좋은 우범지역으로 가지 이런 대명천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겠죠. 여기도 행정구역상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이지만 도심으로부터 차로 거의 40분이 넘게 걸리는 한적한 시골 강마을이죠. 여러 나라를 써돌아다니면서 흘리고 온 발자국을 생각하면 사람은 늘 길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여기서는 그 생각이 더 고착되는 감도 없지 않지만 이 시골 마을에는 외국인이 들어와 살기는 처음인지 이웃들이 신기해하고 아주 절친한 호감과 기분 상하지 않을 정도의 관심 속에서 이것도 길의 한 과정이라는 생각으로 이 말을 하면 그런 곳에 가서 한 달 살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추측으로 미뤄 어지간한 인내심으로는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이 욕정이야 하도 많은 발자국을 흘리고 싸돌아다녀서 이젠 낯선 곳을 향한 호기심마저 둔감해졌고 또 노트북 하나를 배낭에 넣으면 어디를 가도 혼자서 잘 노니 상관없지만 막연히 이런 시골을 찾았다가 낭패를 맛보기는 십상이겠지요. 시간을 벗어놓고 세월을 베고 누웠다고 생각하고 일주일 정도 머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데서 노후를 즐기고 여행을 보내겠다는 건 다소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고 메콩강변의 이 시골 마을이 욕정할배와 궁합이 맞는 이유를 겉절인 채로 이야기로 풀자면 글을 쓰는데 삼노소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독, 다작, 다사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 따지자면 이 시골 마을이 전략적인 요충지가 될 수도 있지요. 누구에게 방해받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는 세월을 간주하며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한글로 된 책은 구하기 어려우니 읽는 방법은 인터넷을 뒤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남의 생각을 기웃거리며 훔치기도 그만이고, 쓰는 거야 늘 일상이니 심심하다고 남을 찾아가 괴롭힐 일이 없겠지요. 이 나라는 대중교통으로 시내버스가 보기 힘듭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부영그룹에서 이 나라에서 열악한 재정을 생각하지도 않고 국영으로 만들다가 중단된 골프장을 인수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중고 미니버스를 650대인가 기증했지요. 그렇게 풀어놓으니 이 나라 어디를 가도 초록색으로 된 그 버스를 쉽게 볼 수가 있고, BMT한 시내에도 시내버스로 이용할 수가 있다고 들었지만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고, 이런 동네에서는 자기 차가 없으면 아무리 무명소설가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해도 산다는 건 꿈도 꾸지 못하겠지만, 집에 있으면 고물차 시동을 거의 일주일이 넘도록 걸지 않을 때가 태반이니 나가지 않고 혼자 노는 걸 제대로 즐긴다는 말과 다름없는데, 이런 곳에서는 창작국을 직업을 하는 사람, 작곡가나 소설가, 시인, 그런 사람들이야 견딘다는 말보다 즐긴다는 표현이 맞겠지만, 외국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적당한 기간을 두고 살아보던, 구경 삼아서 유유자적 여유를 가지고 둘러보던,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의 조건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건강, 시간, 경제적 여유 이런 건 다 제쳐두고 길을 나섰을 적에 비로소 보이는 게 길이라는 말씀과, 이 시골 마을에 와서 현지인들과 어울리면서 딱히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이 나라 사람들이 지닌 천성처럼 조금 느리게 살아보는 것, 천천히 단정적으로, 슬로우가 아니라 슬로우리, 사랑, 러버가 아니라 러버리, 앞만 보고 급하게 살아 이 욕쟁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동사를 전부 형용사화시키며 부드럽게 습관화시키는 일도 끝없는 길에서 지고 가는 배낭의 중량이나 질량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되겠지요. 딱히 이런 매콤강 강마을은 굳이 눈에 담거나 발자국을 남기지 않더라도 한 번쯤 가고 싶은 나라이고, 마음속에 고스란히 담아서 동경의 대상으로 간직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선택인데, 세상 어디 가든지 사진작가가 멋지게 구도를 잡아서 찍은 사진만 보고 소문이란 언제나 부풀리는 성격을 지녔는데, 잔뜩 부푼 소문만 듣고 갔다가 기대와 달라서 실망스러운 경우도 허다하고, 일부 이상한 유튜브를 보고 라오스가 마치 향락이라 유흥, 싸구려 성냄매가 버젓이 성행하는 나라라고 찾았다가는 뒤통수를 긁을 정도로 실망하게 될 것 같은 예감과, 여행이란 어떤 대상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나를 찾아서 떠나는 길이라고 관점을 바꾸면 길 위에 선 자아가 가끔씩은 보이기도 하는데, 여행과 관광의 미묘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지요. 관광이나 유흥이 아니라 여행이라는 인식으로 견문을 넓힌다는 목적을 전제로 배낭을 꾸리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제전이나 캄보디아에서 어디로 이동했다는 범죄 조직의 표적에서 온전히 제외될 수가 있겠지요. 어디가 경치가 좋다, 어느 여행지가 감동적이었다 하더라도 경치나 경관으로 따지면 한국의 사계절만큼 아름다운 나라야 드물지요. 어디를 가든 풍광에서 별로 감흥을 받지 못하는, 순전히 이 욕정에게 국한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디를 가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들여다보는 게 가장 호기롭던데, 라오스의 속살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지극히 자극적이고 일회성 쾌락을 쫓는 유흥이나 향락보다는 메콩강을 끼고 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심과, 노인이 화단에 흙이 필요하다고 삽질을 하고 있으니 망설임이나 주저없이 도와주겠다고 삽을 빼앗아 지는 어린 세대 청순함과 진정성 어린 잔정을 짚어가는 일도 추천할 만하지 않을는지. 오늘도 라오스 길 위에서 길을 찾아 더듬거리는 초로의 소설가는 라오스에서 하루의 여행이 좋은 책 한 권을 알뜰히 읽는 것보다 건질 게 많다고 여기며, 라오스에서 그대의 오늘은 안녕한가, 안부와 흡사한 질문을 던지는 다수에게 오늘도 앞날이는 무연 안개 속에서 길은 검지할 거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가 다소 감상적으로 기울었는데, 다음 이야기는 중국, 참 무서운 중국이 이 라오스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누에가 뽕잎을 깔아먹듯이 잠식하고 있는지 짚어보기로 하면서, 선생님들 고맙습니다.